안녕하세요. 웨스턴병원의 닥터 허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엑스레이를 통한 퇴행성 관절염 진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 영상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위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그 영상을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관절염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분들이 관절염을 가지고 있는데 관절염의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 설명상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는 루마티성 관절염이라는 게 있고요. 둘째는 퇴행성 관절염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관절염을 많지만 오늘은 이렇게 크게 나눠 보겠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루마티성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이 틀리고요. 나중에 또 우리가 알겠지만 치료 방법이 상당히 틀립니다. 루마티성 관절염은 참 이해가 어렵지만 자가 면역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면역이 자기 관절을 공격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 특성은 뭐냐면은 관절염 외에도 관절 외에도 폐라든지 심장, 혈액 등이 루마티성 관절염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이 퇴행성 관절염과 틀린 점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마모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절을 많이 쓰고 잘못 쓰거나 이럴 때 손상을 입거나 닳아서 생기는 것이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또 퇴행성 관절염의 특성이 뭐냐면은 퇴행성 관절염은 이 다른 부분이 다시 재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계시면 나중에 치료 방법을 할 때 설명을 할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어떤 음식을 먹으면 관절염에 좋은지 또 어떤 음식을 먹으면 관절염에 안 좋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받습니다. 제가 여기 리스트를 써놓은 것은 물론 그 중에 하나가 술, 담배인데 술, 담배는 여러 가지로 영향이 안 좋은 영향을 몸에 많이 끼칩니다. 하지만 나머지 이 음식에 관해서는 예를 들어서 튀긴 음식이라든지 가공된 슈거라든지 또 치즈라든지 밀크라든지 이런 것은 말은 이렇게 써있지만은 몸에 염증을 유발한다고 써있지만은 많은 분들이 이걸 먹고도 관절염에 아무 영향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상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써놓은 거지 여기에 대해서 과학적인 분석은 아직까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풍은 아시다시피 부자의 병이라고 알려져 있고 이 부자의 병이라고 알려진 이유가 뭐냐면 그 옛날에 치즈나 고기를 많이 먹고 와인을 마시고 해서 생기는 것이 통풍이기 때문에 그렇게 치즈나 와인을 많이 먹을 수 있는 분들은 부자들이기 때문에 부자병이라고 알려져 있죠. 또 다음에 또 많이 제가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관절염이 어떻게 하면은 어떤 운동을 하면은 관절염이 좋고 또 어떤 운동은 관절염이 나쁜지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써있는 걷기, 뛰기, 하이킹은 관절염이 없는 분들은 아무리 많이 해도 관절염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걷거나 뛰거나 또 하이킹을 하면 관절염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인들의 의사와 잘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또 지난 30년 동안 관절염 치료를 하면서 얻은 것은 뭐냐면은 수영이라든지 스키 탄다고 그러죠. 방 안에서 스키 운동하거나 팔을 움직이면서 하는 운동, 또 스테이셔너리 바이크에서 앉아서 타는 자전거, 그러니까 얼리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방 안에서 하는 거죠. 또 스쿼팅이라고 해서 앉았다 일어서기, 또 벽에 기대서 앉았다 일어서기는 관절염하고는 상관이 없이 다리의 힘을 증강시키기 때문에 가장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분이 관절염이 없는 분들이 이런 걸 하지 말라 소리가 아닙니다. 걷기 뛰기는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거나 그것으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은 걷기 뛰기는 아마 본인의 의사들과 잘 상의를 하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루마티성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이 틀린 점은 뭐냐면 루마티성 관절염은 피검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절이 나쁘고 약을 먹어봤는데도 별로 치료가 안 되고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시면은 저희는 꼭 피검사를 해서 루마티성 관절염이 없는지 알아보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에 루마티성 관절염은 나중에 생기는 루마티성 관절염과 틀려서
별로 몸에 표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손의 손가락이 바깥쪽으로 휘어져 있으면 류마티성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랫동안 류마티성 관절염을 가진 분들이 생기는 거지, 처음에 류마티성 관절염을 가진 분들은 아무 표시가 없습니다. 다만 조인트가 아프고 이런 피검사를 할 때 류마토이드 팩터라든지 루퍼스라고 그러죠. ANA 같은 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류마티성 관절염은 퇴행성 관절염과 달리 피검사로 대부분 조사가 나가고요. 퇴행성 관절염은 피검사가 특별히 없습니다. 어떤 피검사를 하면 퇴행성 관절염이다가 아니고 엑스레이를 찍거나 신체 검사를 통해서 관절염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전번 시간에 한 것처럼 이 엑스레이로 퇴행성 관절염이 어떻게 심하게 알아졌나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손을 써서 일하는 분들은 손가락에 관절염이 많이 걸려서 오고요. 또 밖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무릎이나 힙에 관절로 많이 오시기 때문에 이제 웨스턴병원을 오시면 엑스레이를 꼭 찍고 합니다. 이것은 전번 영상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 그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 치료 방법이 조금 틀립니다. 류마티성 관절염은 주로 약으로 치료를 합니다. 퇴행성 관절염도 처음에는 소염 진통제나 진통제로 치료를 하지만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이 되면서 그때는 연골주사나 세포치료, PRP나 줄기세포도 있고요. 또 마지막에는 수술을 하는 겁니다. 수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류마티성은 수술을 하는 부분이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것은 류마티성하고 퇴행성 관절염은 치료 방법이 틀리다는 걸 아시고, 또 병원에 오실 때 자기가 먹는 약이라든지 전에 어떻게 해서 진단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가져오시면 이 병을 치료하시는 의사님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관절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고, 지난번 시간에는 엑스레이를 통한 관절염 진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새로운 관절염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연골주사와 세포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것 중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병원으로 전화를 해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허였습니다. 감사합니다.